예. 오늘은 뭐 이전 직전 재판에서 예고된 대로 검사의 증거 의견에 대한 변호인의 반박 의견을 제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비교적 길게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검사들의 경우에는 거의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저희들은 오전에 굉장히 간략하게, 왜냐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적법한 행정에 관해서 그 행정에 관해 제출된 많은 공문서들에 대해서 그 검사 개인의 주관적 의견을 덧붙인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의미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탄핵해야 될 증거들만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검찰 측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검찰이 본인의 증거 제출에 대한 증거 의견을 설명할 때는 충분하게 저희들은 그 검사님들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고 가급적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만약에 증거 능력 없는 증거라든가 아니면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 검찰의 주장이 아니라 이걸 마치 사실이나 팩트로 오해될 만한 소지가 있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잡아 주십사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번에는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다분히 언론을 의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의 반박 의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그 의견 진술 과정에서 개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의 의견을 차단하거나 끊거나, 그리고 제대로 진술되지 못하게 한 부분은 좀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각자 본인의 시간에 본인이 부여된, 검사는 검사대로, 변호인은 변호인대로 각자 부여된 주신문 내지 반대신문에서는 상대방을 각 존중해서 충분하게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저 오늘 재판 과정에서 세무 변제 관련해서 각종 경조사비 일부 좀 언급된 게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취지가 어떤 것으로 주장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사실은 저희들 이제 상 치르면서 이렇게 비용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경조사 비용으로 들어온 수입이라든지 이런 현금들이 있거든요. 그 시기하고 입출금 내역들이 다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입출금 내역은 아파트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 들어맞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새마을 금고부터 시작해서 이자라도 좀 더 받아보려고 이렇게 금액이 크지 않게 분산해서 다 적으면 놨거든요. 왜냐면 또 예금자 보호법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새마을 금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1금융권보다는 안전성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보호 범위 내에서 예금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흩어놨던 것들을 다 이제 해지해가지고 찾아서 다 모아놨던 것들로 돈을 모은 다음에 그걸로 납부한 내역들이 금융기록에 너무 뚜렷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것들을 마치 무슨 갑자기 없는 돈을 만들어내서 중도금을 납부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잘못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5차 중도금 관련해서도, 그리고 잔금 관련해서도 그건 이제 정부의 대출 규제 제한 때문에 일가구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제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이 안 돼서 그래서 그렇게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전에 아파트 중도금의 조성경이라든가 그 납부 경위에 일체 의문이 없고 그게 모든 게 다 금융기록으로 증명되는 상황인데, 그 이전에 검찰에서 증거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 겁니다. 네. 한 가지만 더, 계속 언론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도 포함해서 그렇고 양측이 서로 주장을 하잖아요. 검찰도 그렇고 그렇고. 근데 다소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시장실 CCTV라고 하면 원래 시장실 포함해서 집무실 포함해서 총 3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모든 것 3개 설치된 게 모두 다 일단은 실제로 작동됐다고 주장하시는 건지,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맞습니다. 다 작동되는 거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실에 CCTV는 켜놓고 비서실 CCTV는 꺼놓나요? 윗사람만 CCTV로 감시하고 아래 직원들은 그만 안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근데 일전에 직전에 무슨 보도가 나왔는데 그 소리가 녹음되지 않는다. 그거 저희가 좀 확인해 봤는데 법에 따라 음성 녹음은 금지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음성 녹음이 가능한 CCTV였던 건 같아요. 근데 음성 녹음 기능을 꺼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그 CCTV 관리자, 실제로 관리했던 분의 증언에 의해서 확인되는 내용은 그 CCTV가 정상 작동되는 CCTV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그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지 않은 직원이나 그런 사람들의 진술만 가지고
이 부분을 탄핵한다는 게, 그리고 실제로 그 진술을 해준 직원들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임 시절 직원도 아닌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과연 그 지금 변호인들의 주장을 검사 측에서 탄핵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우리 형사소송법은 기소 전에는 검찰이 주도권을 갖지만 기소가 된 이후에는 기소된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검찰이 뭐 청구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수소법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 그 시스템상 지금 구조를 보시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영장에서 없던 것 중에 추가된 범죄 사실 1억, 그 부분은 불구속 기소고요.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다 구속 기소된 형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별건으로 또 이재명 대표님과 병합 기소된 사건은 불구속 기소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각 수소법원 지금 23부와 지금 또 이재명 대표님하고 같이 병합 기소된 33부 그 사건 두 사건의 각 수소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면 직권으로 판단할 문제지 검찰이 뭐 청구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녹화요? 녹화는 당연히 되겠죠. 녹음이 안 된다는 시. 소리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시면 촬영 및 녹화가 가능하지 않은 CCTV를 설치할 이유도 없고 이미 그 CCTV 관련물을 담당했던 분도 녹음을 제외한 녹화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다라고 다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진상 피고인께서 본인이 작성한 보석 의견서 제출하셨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관련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밝히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재판부에 표시하는 그러니까 이 성실하게 이 법적 절차에 응하겠다라는 다짐을 적어 두신 거죠. 그분이 법률가는 아니니까 법적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구치소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지금 기록이 4만여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피고인 본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본인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상호 협조 조력하에 법률 전문가인 검사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는 너무 기록이 방대해서 그 좁은 구치소 안에 기록을 다 보관하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기록 마치 대출 받듯이 받았다가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변호인과 그렇게 소통이 어려운 아주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누는 방식으로밖에 진행할 수 없어서 변론권이 좀 침해되고 있으니 그 변론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충분하게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터이니 그런 부분에서 좀 공평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 그 정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범인의 그 증인의 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법정에서 다루겠지만 진술을 번복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그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그 진술 번복, 그러니까 자꾸 번복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자백도 진술 번복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백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술이 바뀌어서 자백에 이르게 된 그 경위에 뭔가 그 진술을 바꾼 자에게 이익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진술 번복의 요인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법정에서 변호인들이 충분하게 탄핵신문 과정에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익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신병이나 본인의 죄책이나 이런 부분이겠죠. 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들이 잘 준비해서 들어가고 나서면서 이런 게 진술 번복의 동기가 된 계기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잘 설명이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공부하시고 있으면 지금 이것 때문에 오셨나요? 없으시면 마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하도 원래 저는 이게 법적으로도 뭘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증거 기록만 금지하고 있을 뿐이지 소송 기록은 금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자꾸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직수 드리는 건 조금 난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